예,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소식 가운데에서 합참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상선이 네. 한 척이 우리 NLL을 네. 침범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속보로 6시 16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퇴거 조치를 했다곤 하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이런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여의도에 가서 수시로 많은 네. 분들과 식사도 하고 티타임도 갔는데 네.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이 크레딧 맞아요. 리스크입니다. 이 레고발 유동성 리스크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PF에 노출된 증권사가 있고 혹시 부도까지 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불확실성 때문에 야, 산 넘어 산이다. 올해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많이 좀 와해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점검을 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레고랜드가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게 뉴스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올지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라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자금을 ABCP는 뭐냐면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단기로 이 자금을 돌리는 건데 이게 강원도에서 뭐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뉴스가 터졌거든요. 이제 워낙에 취재를 뭐 뎁스 있게 심화 있게 기사를 많이 쓰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화됐다. 투자 심리도 악화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시청자분들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저는 이제 뉴욕에서 레고랜드를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네, 뉴욕에 있는 레고랜드를 다녀와서 그쪽에서도 참 규모가 크다라고 봤었는데 예. 한국에 이제 한국 최초로 레고랜드가 생겼습니다. 이게 춘천시에 생기면서 이제 많은 놀이공원을 이제 가려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생겨서 아주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했던 것인데요. 자, 레고랜드가 이제 ABCP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이러한 설립을 준비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2,050억 가량의 이제 돈의 이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강원도가 보증을 서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많은 이제 채권 발행과 이제 이러한 어음이 발행이 된 건데 지금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보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이거든요. 자, 이게 근데 단순히 강원도의 문제고 레고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지자체가 보증을 해주는데 지자체가 보증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강원도도 정부의 하나의 이제 지자체고요. 네. 이게 결국엔 정부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확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음을 발행하고 이제 CP를 발행하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보증을 어긴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이제 각 기업들, 각 건설사들 이런 분야에서 이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맞아요. CP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자금 경색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 건설사라든지 많은 관련 기업들의 이제 대출이 막힐 수도 있겠다. 그거를 이제 보증을 못 받으면은 대출이 계속 막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별개로 현재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돈을 빌려와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 뒤 이런 걸 분양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회수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부동산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고 하죠. 예. PF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쪽 사업이 지금 굉장히 조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쪽 대출 잔액 규모도 112조 원 규모가 되고 이렇게 되니 이게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도미노식 도산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레고랜드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함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부가 끼어 있는데 맞아요. 정부가 지급 보증을 안 해줘. 그럼 누구 맞습니다. 믿어? 딱 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부가 대출을 상환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안 좋은 뉴스 때마다 또 판치는 세력들이 있죠. 이른바 숏 치는 자들. 네. 그들이 이런 뉴스를 이용해서 더 안 좋은 뉴스를 양산해서 야 이거 너무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금융시장 교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실 규모가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사태와도 비교가 되면서 야 이러다 소위 시체말로 망하는 증권사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뉴스까지 좀 네. 흉흉한 뉴스가 지난주에 많았죠.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먼저 2008년 금융위기와 이제 이번 사태를 좀 비교하는 거와 더불어서 또 2000년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까지 이야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업들의 이제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도 많이 말했거든요. 이제 예.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사태라면 지금 2022년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시작됐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린 다음에 그걸 이제 조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금리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러시아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자, 원인은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미국에서 좀 시작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 역시나 미국이 주도한다는 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의 욕심에 비하면 지금은 정부 정책에 이제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좀 변수들이 계속 적용을 하면서 발생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 때문에 이번 2020년 이후의 경제 상황은 지금까지의 전례를 봐서는 분석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변수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을 이제 2008년과 다르게 IT 버블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IT 버블 때도 사실 굉장히 기업들의 거품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몰락을 했었는데 이번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지금 한꺼번에 몰렸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그것들이 이제 작은 경색이 들어가고 이제 조여지면서 거품들이 거치면서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은 또 IT 버블랑 또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재 상황을 단순히 2008년 언제 뭐 2000년 버블 이렇게만 비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체감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쉽게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나 IT 버블 때만큼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나은 겁니까? 일단은 조건으로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예. 그러니까 2008년 때는 이제 금융권의 레버리지가 워낙 심했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금융권이라고 하면 사실 은행권이죠. 은행권의 레버리지나 소위 말하는 충격 흡수 능력은 그때보다 월등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 금융권은 이제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어느 한 곳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정부나 여러 가지 최종 대부자 역할 같은 경우. 여기까지 와도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라고 하면 마음 놓고 다시 이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우량 증권사, 우량 건설사들의 CP도 발행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진짜 흑자도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회동을 정부에서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채권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다행인 것 같지만 기자님이 지금 체크를 하셨을 때 그밖에 또 자세한 그 금융권의 정책 당국의 정책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은행권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융사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쪽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쪽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하다 그 팀 전체가 이제 도산하거나 아예 해체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현장 실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워낙 크게 번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자, 추경호 부총리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까지 해서 금융업계, 금융 쪽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어제 긴급 회의를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모든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화하는 걸로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채안 펀드, 채권 안정화 펀드 그리고 증안 펀드, 증권 안정화 펀드를 이제 다시 세팅을 해서 이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두 어떻게든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거,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이제 정말로 정부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채안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 지금 20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를 나갈 방침이고 증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4번을 구성했는데 5번째로 다시 구성을 해서 한번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증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때도 한번 펀드가 조성이 됐었는데 그땐 결국에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일단은 가동이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과 또 달라진 것은 지금은 정부가 또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해줄 수 있다. 그때는 정말 속절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다들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서 기대랄까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자님이 느끼시기에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시니까 그리고 산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번 PF 부실, 이 크레딧 리스크가 우리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좀 경기가 살아나나 했는데 다시 또 경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불황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습니까?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급한 불은 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그칠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적인 이제 여파가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산업계와 이제 가계의 가장 큰 고민이고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2의 환란, 이제 IMF 사태가 또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역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촉발이 되어서 결국에 큰 문제로 번질까, 큰 불로 번질까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증시도 좋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도미노식 가계 붕괴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기업 도산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 기업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리해고 또 대량 실직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계에서는 이제 많은 대출을 지고 있는 가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제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은 이제 금리까지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면 당연히 이제 가계 대출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 부분도 실제로 많은 지금 가계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정책까지 모든 삼박자가 엇박자로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버리면은 정말로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에 그렇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IMF, 도산. 이러면 트라우마가 있죠. 너무나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여야 하나라는 직접적인 전략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시나리오에 대한 거야 워낙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네. 예측하기는 쉽진 않은데 네. 뭐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조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좀 안정화할 수 있는 자산을 늘려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현금 비중을 최소한 계속 확보를 하면서 바닥이 어딘지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현금을 자산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계속 가져가는 비중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라든지 최근에 만나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이제 채권이라든지 좀 안정 자산을
계속 늘리면서 시장에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버티기 모드를 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 연말, 지금 이제 연말 다가왔는데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 팔아야 되는 일단 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 확실한 입장에서. 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어느 나라나 이 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에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내수가 조금은 더 힘들어지는 구간은 왜냐면 이게 내수가 힘들 때는 원래 금리를 내려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올리니까. 내수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쪽 방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주식을 팔 뉴스인지 아닌 뉴스인지 판단을 해야 돼서 더 어려운데 신홍훈 기자께서 실제 현장 취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